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번에 만나 뵀던 나무소리 예술심리상담사, 예술심리상담센터 김연미입니다. 전 지난번에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미술 심리 전문가라는 말씀을 뺐는 것 같아요. 저는 미술로서 다른 어르신들과 아동들과 그리고 많은 대상을 15년 정도 미술 심리 상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지난번에 저에 대한 소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저랑 지난번에 했던 고무신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고무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손자를 줬는지 아니면 정손자를 줬는지 아니면 어르신께서 집에서 장식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장식으로 해서 안에 다육이나 화원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건 원래는 얼굴을 보고 하면요 어르신들께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직접 저 얼굴을 보고 하시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느낌이 어땠는지 다 하고 나니까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도 서로 어떤지 기분을 서로 나누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대면이고 각자 한 명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참 아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어르신께서 집에만 계시면 마음이 더 울적하니까 오늘도 또 다르게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할까요? 자, 어르신들 여기 재료 보이시죠? 짜잔! 오? 검정콩? 팥? 녹두? 노란콩? 좁쌀? 웬 곡물들을 가지고 미술을 한단 말이야? 놀랍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미술의 재료는 화학적인 재료로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도화지? 그런 종류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미술 심리 상담을 할 때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나의 작품에 가지고 오면은 그 순간은 나와 이 작품 안에서 만남을 가지고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곡물들은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잘 만져본 재료로서 제가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그란 접시를 장만했어요. 왜? 오늘 주제는 사진도 제가 미리 준비하라고 했죠. 뭐냐? 곡물을 주변에 붙이고 그리고 사진도 붙이고 그래서 곡물 사진 만다라 액자를 할 거예요. 복잡하죠? 프로그램은 곡물 사진 만다라 액자인데요. 어르신들께서 그 사진은 어르신들 손자 사진도 괜찮고 아니면 자녀 사진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면 어르신 자신 아니면은 반려자분, 배우자분 아니면은 가족 전체가 다 찍은 사진을 우선은 중간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중간에 붙이는데 난 그래서 사진을 준비할 때도 미리 조금 자르셔도 되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지금 이렇게 여기 원형에 맞춰서 잘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르기 힘들어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아예 곡물을 요 위에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붙여도 됩니다. 방법은 다양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조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자르고 보니까 형태가 점점 줄어들었네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요. 여기가 저예요. 제가 다른 분들과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요 누구냐면 사실은 요 뒤에 등 돌리신 분은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고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랑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사진 중에 나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가족들 한 분이라도 같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랑 저희 엄마 친구가 같이 미술 프로그램을 했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아까 고무신은 미리 하기 전에 내가 이 고무신을 신고 어릴 때 어떻게 놀았는지, 고무신 신고 뭐 했는지, 그리고 이 고무신을 신고 현실적으로 나는 어디를 가고 싶은지,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도 그래요. 이 사진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때 그 모습은 어땠고 누구고 그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전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치만 당장 이 시간 오늘은 아닌 어제 그 전에 아니면 더 어릴 때 나의 자녀들 손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때를 회상하고 생각하면서 아 그때 그랬었지. 그리고 나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더 사진을 더 부각시키는 마음으로 그때의 추억을 소중히 삼아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공풀 준비하셨죠? 여기 목공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짜잔. 목공풀 열심히 붙일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짜잔 붙였죠. 짜자자자. 오늘은 소근육이 많이 사용될 거예요. 손. 우리가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못 살겠죠. 이 손은 우리가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면은 좌뇌가 발달이 되고 왼손을 많이 사용하면은 우뇌가 발달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이 매체를 사용하게 된 이유도 어르신들께서 작은 콩으로서 이렇게 만다라를 표현하면서 소근육도 활성화되고 손을 많이 움직여야지 집에 계시면서 우울정세나 기분이 울적할 때 이렇게 소근육을 많이 움직이면 뇌에도 좋은 도파민 호르몬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이왕이면 사진 만다 렉자를 하면서도 소근육을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목공풀도 엄청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목공풀을 전체 짤 필요가 없어요. 우선은 나는 이렇게 붙이겠다. 자, 이렇게 붙일 것만 한 번만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내 마음대로. 누구? 작가 마음대로. 이 작품을 하는 사람을 작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부터는 다 어르신들만의 창의적인 작품으로 나만의 특별한 액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과 비대면이 아닌 면대면으로 하고 나서 보면은 재료는 같은데 작품 결과물 표현 방법 다 달라요. 왜? 어르신들만의 자신이 각자 가지고 있는 창의적 사고를 확장해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곡물들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오랜만에 이렇게 작은 거 집어보다 보니까 좀 집기가 어렵죠? 근데 손끝에 우리의 오감이 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손끝으로 잡기 어렵지만 어르신들께서 신경을 써서 천천히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는 콩이 특히 판 모양은 긴데 길줄 줄 알았는데 옆으로 갔다가 세로로 왔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것도 자유예요. 내 맘대로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으면 되는 거죠. 누가 방법 정해줬나요? 그쵸? 저는 주제랑 재료만을 제안합니다. 자, 또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걸 붙이면서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왜? 요즘에 마음도 우울하고 그리고 자녀들 보더라도 이렇게 자주 보지 못하고
이제는 또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점점점 언제 또 코로나가 그칠지 모르니까 이 우울한 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나만의 작품에 집중한다는 건 어르신들께서도 무리함을 달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저는 한 칸에 또 같이 노란 콩을, 노란 콩을 개수를 4개도 상관없습니다. 4개, 5개. 또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뭐 콩 5개, 팥 몇 개? 절대 숫자를 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색깔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콩이 있습니다. 그쵸? 야, 신기하죠? 이런 작곡류는 밥을 먹을 때 나의 건강을 챙길 때만 했는데 이렇게 미술 표현하는데 할 수 있구나. 그쵸? 이렇게 어르신들은 일반적인 화학적인 미술 재료보다는 이렇게 자연물이나 곡물들이나 이런 매체를 활용하게 되면요, 마음적으로도 예전에 봤던 재료이기 때문에 더 친근감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특별하게 어르신들 연령에 맞춰서 또 재료를 선택했는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하다가 하니까 다 붙였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제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작품 하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말을 계속 하는데요, 원래는 어르신들 좀 혼자 하고 계시잖아요. 말 안 하고 자기 내면에서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얼굴을 보고 집단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옆에 사람과 이 작품 활동 중에 말을 해서 안 돼요. 나의 마음과 이 작업이 만나는 시간이라서. 그럼 저는 왜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어르신들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손가락에 힘이 들어 손 아프고 못하겠어.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죠? 안 나오면은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 이렇게. 또 이렇게가 만약 힘들면은 방바닥에다 콩콩콩 뭐 여기 해도 나옵니다. 자, 다시 또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근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좁쌀을 해보려고 하는, 좁쌀을 하려면 이걸 좀 퍼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퍼뜨리냐고요? 요렇게 좀 이렇게 붓으로 퍼뜨리듯이 면적을 많이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목공을 이렇게 사용하기 힘들어 라고 하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물풀을 끓여서 이렇게 쫙 발라놓고 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처음에 물풀을 발라놓고 하면 어르신들 혹시 손에 묻을까봐 제가 그렇게 시도하지 않는데, 더 쉽게 하려면 물풀 아예 접시에 다 발라놓고 바라바라 붙이게 되면 어떤 물풀이냐면 요런 거 말고요, 우리 풀 말고 밀가루 물풀, 집에서 만든 그 밀가루 물풀이 있죠. 그렇게 하면 곡물들이 다 붙어요. 일반 문방구에 파는 물풀은 요런 걸 붙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한 번 더 생각이 나시면 밀가루 풀을 집에서 끓여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 작업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겠냐? 우리 새 모유 주듯이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손가락을, 오늘 엄청 손을 많이 사용하죠, 오늘은. 손끝을 많이 사용해야지 우리가 뇌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뇌의 세포가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고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사회 활동을 별로 안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뇌 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르신을 걱정하시는 뭐 치매라든지 그런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런 병에 또 노출될 수가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체 구조에서 이 손이 우리 뇌랑 가장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좁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좁쌀을 이렇게 한쪽에 다 하고, 저 좁쌀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이 좁쌀을 이렇게 빽빽하게 붙였습니다. 근데 저 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르신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같이 집단에서 하면 저는 작업을 안 해요. 집단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빽빽하게 붙였더라도 어르신들이 나 저렇게 빽빽하게 안 붙이고 싶다. 안 붙여도 돼. 그리고 굳이 너무 좁쌀을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그리고 곡물은 제가 이렇게 준비했지만 어르신들은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것 중에 뭐 쌀도 있을 수도 있고 검정 쌀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곡물들이 많겠죠. 그래서 뭐 현미쌀도 있을 수도 있고 맞죠? 특정 곡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신에 조금 다양한 곡물이면 다양하게 표현해 되겠죠. 자, 벌써 다 해가네. 우와, 이렇게 빨리 다 해가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동그랗게 붙일 때도 목공풀을 짤 때도 삐딱삐딱하게 짜도 상관없어요. 왜? 얘들만 붙어 있으면 되니까. 자, 이제는 저는 녹두를 한번 붙여볼게요. 녹두도 생각보다 작죠? 그래서 이 녹두도 하나씩 붙이기 너무 어려워요. 얘도 좁쌀처럼 이렇게 몇 개씩 툭툭툭툭 그냥 석석석 그리고 손에 묻을까봐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안 돼. 왜? 이 작업을 할 때는 끝나면 무조건 손을 씻는다는 생각으로 좀 묻어도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쪽에는 좀 이렇게 녹두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봤어요. 와, 벌써 이렇게 다 채워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빨간색 포인트 팥으로 하겠습니다. 자,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줄 세우기 답답해 라고 하시면 저처럼 줄 안 세워도 돼요. 어떻게? 툭툭툭 멀리서 붙이면 됩니다. 멀리서. 제가 지금 작업하는데 말을 많이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하시면서 내가 이 사진 속의 추억이 나의 자녀인지 손자인지 아니면 나의 배우자인지 아니면 과거 속의 예전에 젊었을 때 나인지 어떤 사진이든 마음에 드는 사진을 미리 골라서 준비하러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을 해상하면서 이 작품에 집중하면 됩니다. 벌써 이만큼 채웠어요. 근데 조금 더 녹색과 녹두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술 심리 상담에서는 이렇게 미술 매체만 아닌 다양한 재료를 하면서 색채감이 많으면 좋아요. 왜? 색채 심리에서는 특히 이렇게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는 컬러풀한 색깔을 쓰면은 생동감도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금 다양한 색깔을 하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치만 나는 그래도 그냥 한 가지만 할래 하면 괜찮아요. 그건 어르신의 자율성을 저는 인정해 드립니다. 이 미술 심리 상담에서는 이렇게 매체나 주제는 정해있지만 이 재료를 사용하는 건 어르신들의 작품 구성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짜잔, 이제 이렇게 형태가 다 갖추어졌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허전하잖아요. 이 자리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제 포인트별로 어떻게 했는 거를 다 여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나는 요 위에 안 붙이고 요 안에 붙이고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너무 좀 안 나와. 어떻게? 탁탁탁. 그리고
많은 면적을 이렇게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쭈쭈 얘가 엉덩이인데 많이 있어. 엉덩이인데 왜냐면 이쪽으로 하면 이쪽 올리고 이쪽으로 이쪽 올리니까 엉덩이 쪽으로 쭉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초등학생 어떤 친구가 말했어요. 목공풀이 응가스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참 애들다운 발상이죠. 자, 그래서 애들은 그 변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아까 웃으면 좋아하지만 저희들은 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돌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사용했는 거를 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종류를 좀 붙이겠습니다. 자, 검정색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짜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코드에 맞춰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막 붙여도 되고, 아, 나 요거 5개, 또 요거 5개, 아니면 요거 3개, 요거 4개, 5개, 뭐 이렇게 본인이 또 모르게 이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미술을 시작할 때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자, 했습니다. 또 이렇게 넘겨볼까요? 자, 이제 노란 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노란 콩. 자. 오, 이렇게 색깔별로 다 하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뭔가가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얼음곱이 남았습니다. 짜잔! 이렇게 작은 좁쌀들과 녹두는 어떻게 할지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얘들처럼 이거를 어르신들 특징적으로 이렇게 한 뭉탱이씩 가져와 묻혀도 돼. 이렇게 되고 그냥 이거 참 쭉 해도 되고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모았네요. 됐습니다. 와우. 이제는 마지막으로 좁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좁쌀을 자 이렇게 짜잔 짜잔 짜잔. 하다가 손에 자꾸 묻어서 안 되겠어요 하면 아까 제가 하기 전에 우리가 물티슈도 준비하라고 하셨죠? 물티슈로 준비를 하면 닦아주세요. 자, 그리고 어차피 여기 데스크나 책상은 우리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주변에 이렇게 좁쌀 가루나 작은 곡물이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해서 작업하는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조심스러워하면 또 작품이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떨어지면 아직 이따가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품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네요.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한 바퀴 다 돌면은 또 남아있는 곡물로 이렇게 짜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곡물 사중 액자 만다라를 마무리했습니다. 참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은데 못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요거를 해보니까 느낌이 저희 어머니와 예전에 했던 친구분 했던 신문지 찍기 놀이 했던 미술놀이가 지금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저희 어머님도 얼마 전에 인지 경도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에
저랑 함께 같이 했던 기억이 나고,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좀 더 어머님을 이렇게 옆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께 작업을 진행하면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 자신도 앞으로 어머님께서 아직까지는 인지경도장애이고 그게 5년이 지나면 알츠하이머로 갈 수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좀 더 남은 시간을 엄마랑 같이 이렇게 미술시민 상담 프로그램을 제가 옆에서 같이 하는데 이렇게 도와드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들은 요걸 이렇게 하면서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그 느낌을 혼자서 간직하면은 아쉽잖아요. 어떻게? 옆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그걸 했는데 내가 네 사진을 가지고, 아니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 사진을 가지고, 아니면 가족 사진을 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 근데 지금 요새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아, 예전에 이런 적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조금 더 잘 넘기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잠시나마 우울했던 마음이 집중하면서 재밌었다라고 말씀을 또 옆에 자녀분들이나 가족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했던 작품이랑 오늘 했던 작품을 이렇게 놔둬버리면 또 며칠 지나면 또 버려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어르신께서 사진 못 찍으시면 옆에 다른 가족분들에게 이 작품을 가지고 사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간직하면 또 다른 추억과 의미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르신들, 언젠가는 우리가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면은 오늘 이렇게 각각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를 각자 하셨다면 또 함께 모여서 할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때는 언젠간 꼭 뵙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저는 지난번과 오늘 미술시민 상담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모두들 또 건강하게 겨울 잘 나기를,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